자, 이번에는 앞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부터 추가적인 작업을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까지는 수입 곡면을 만든 다음에 윗부분을 스플릿 기능으로 해서 잘라 버렸거든요. 자, 다음은 이렇게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도면을 파악했을 때, 자, 도면을 파악하게 되면은 여기 위쪽 부분에 다이아몬드 형상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형상에 대한 높이는, 자, 높이 값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옵셋 5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옵셋 5는 방금 만들었던 수입면이었죠. 이 수입면 자체를 위쪽으로 5만큼 더 띄워서 작업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곡면에 대한 옵셋 기능을 먼저 실행해서 그 곡면을 하나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카티아로 들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또 어떤 작업입니까? 우리는 곡면을 선택해서 곡면 연장을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곡면 서피스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서피스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꿀 겁니다. 예, 풀다운 메뉴 시작, 그리고 기계 디자인 가서 작업을 와이어 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곡면을 연장시키는 기능, 예, 공 오프셋, 오프셋이라는, 예, 오프셋, 예, 그 옵셋 기능이죠. 연장이 아니고, 예, 곡면을 옵셋할 수 있는 오프셋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옵셋 시킬 곡면을 클릭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옵셋 시킬 그 거리 값을 입력하는데 얼만큼 옵셋 할 거냐면은 5만큼 옵셋해라.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은, 자, 지금은 선택한 면이 위쪽으로 옵셋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반대 방향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선택한 수입면이 아래쪽으로 옵셋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반대 방향 하신 다음에 다시 미리 보기에서 옵셋을 위쪽으로 향하게끔 설정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옵셋 면이 새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옵셋 면을 기준해 가지고 추가적인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위에서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 형상, 자, 그죠? 위에서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 형상을, 자,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총 4개가 있는데 하나만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형상을 지금부터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또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 스케치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자, 위치 지정 스케치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어디 할 거냐면은 윗면에 할 겁니다. 그래서 윗면을 선택하시고요. 자, 항상 우리는 HV, X 방향, Y 방향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처음부터, 그죠, 여기서, 예, 다이아몬드 형상을 바로 그릴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형상을 처음부터 그리면은 되게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치수를, 이렇게 기준되는 선을 그린 다음에 그 선을 기준해 가지고 형상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원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는 먼저 기준이 되는 원 그릴 겁니다. 이 원을 그릴 때 원에 대한 중심은 위쪽에, 원에 대한 중심을 대략적으로 클릭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원 하나를 새롭게 작업을 했습니다. 항상 원 그리면은 그 다음에는 치수 기입, 제약 조건을 할 건데, 제약 조건은 그저 여기서 말하는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중심 가로 거리입니까? 가로 거리를 지금처럼 입력을 할 겁니다. 형상을 치수를 더블 클릭하고 치수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에 따른 거리 값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아래쪽 모서리부터, 사각형 형상의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거리, 자, 제약 조건 실행하신 다음에 아래쪽 모서리부터 중심까지의 세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제약 조건에서 이번에는 이 원에 대한 지름값을 입력할 건데 원에 대한 지름값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치수를 입력하고 나신 다음에는 키보드 ESC를 두세 번 눌러서 실행 중인 제약 조건 기능을 종료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렸던 이 원 자체는, 이 원 자체는 실제로 3차원으로 만들 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3차원을 만들 원이 아니고 안쪽에 보이는 이 중심원 역할을 하거든요. 즉 그래서 하나의 스케치를 그리기 위한 보조선 또는 보조원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방금 그린 이 원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선으로 원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조되는 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보조되는 원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스케치를 더블 클릭합니다. 원. 방금 작업한 원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원에 대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구성 요소라는 부분에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구성 요소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그린 형상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점선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 스케치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보조선, 즉 스케치를 하기 위한 보조되는 수단으로 쓰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 작업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지점에 수직선 하나를 대충 그리고요. 그리고 위쪽에다가는 이번에는 수평선 하나를 또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수평선 하나를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선들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줄 건데, 치수를 기입할 건데, 어떻게 치수를 기입을 할 거냐면은, 자, 제약 조건 들어가 볼까요? 제약 조건에서 사용자는 어떻게 여기, 자, 수직선,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수직선이랑 그리고 방금 작업했던 원의 중심, 자, 이 원 중심까지의 거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치를 시켜가지고 원 중심 선상에 일반적인 직선을 그렸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선, 자, 수평선을 선택을 하고 방금 작업한 수평선과 앞전에 작업한 원, 이 원까지의 거리값을 주는 대신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을 하게 되면은 원 위에 선이 이렇게 접하게끔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키보드 ESC 버튼 두세 번 눌러서 치수 기능을 빠져나간 상태에서 지금 방금 작업한 이 수평선과 수직선도 우리는 다이아몬드 형상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보조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평선을 더블 클릭해서 조금 전과 같이 구성 요소에 체크를 하고 확인 누르면 점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수직선도 같은 방법으로 더블 클릭해서 구성 요소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구성되는 선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치수를 입력하면서 크기와 위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수평선부터 한번 볼까요? 자, 수평선은 여기 수직선부터 오른쪽 수평선 끝점까지 거리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때 거리값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리만큼, 자, 전체 길이가 12니까 이 거리는 6이 되고요. 그리고 선의 끝점부터 선의 끝점까지 전체 길이는 12가 되게끔 치수를 입력해서 수평선에 대한 그 길이 조건은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선에 대한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중간에 있는 중간 평면입니까? 중간에 있는 중간 평면부터 사용자가 그렸던 끝점까지, 수직선의 끝점까지 이 거리값을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때 거리값을 입력했고요. 자, 이번에는 선에 대한 길이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끝점부터 아래쪽 수직선까지 끝점까지의 거리값을 사용자는 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거리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다이아몬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뼈대 부분이 나왔고요. 이 뼈대 부분이 나온 상태에서 사용자는 이제 이 끝점들을, 각선들에 대한 끝점을 연결하는 곳에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선을 그릴 때도 우리는 카티아에서는 선 그리는 방법이, 스케치에서 선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일반적인 선 기능이 있고, 두 번째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도 선을 그리는 거고 일반적인 선 기능도 선 그리는 건데, 두 개 차이점은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선은 그냥 선 하나만 그리고 명령어를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연속되는 선들을 계속적으로 그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을 여러 개 그릴 거니까 이제 연속되는 연결되는 선을 그릴 거니까 프로파일을 실행하셔서 뭐 그죠? 프로파일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여기에 끝점을 클릭하고 여기에 끝점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여기에 끝점을 딱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끝점들을 연결하는 곳에 프로파일을 생성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는 현재 스케치가 빨간색 또는 보라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이랑 보조색, 그죠? 보라색으로 바뀐 이유는 치수 기입이나 형상 구속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자,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조건 때문이냐면은 요거. 자,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간에 평행 조건이 서로 간에 충돌되었거든요. 서로 평행하다라는 부분이 충돌되었으니까 이 평행 조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부분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게 되면은 평행 조건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스케치 색깔 초록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초록색으로 형상을 변경했다 그러면 이제 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 작업 다 됐거든요. 자, 작업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스케치 이제 그죠? 스케치 마무리 워크벤치 종료를 누르고 그리고 바로 패드 기능을 실행할 겁니다. 그런데 패드 기능은 지금 다이아몬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다시 그 파트 디자인 그죠? 시작 기계 디자인에서 파트 디자인 솔리드 작업을 이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작업 중에서 우리는 패드 뽑아내는 패드 기능을 쓸 건데 얼만큼 뽑을 거냐면은 이것도 아직 우리는 얼만큼 뽑을지는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은 이 곡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쪽 곡면은 올라가고 한쪽 곡면은 내려가고 이렇게 곡면 자체가 약 그 곡면 자체가 볼록하고 오목한 구간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좀 또 아니면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형상을 일단 크게 만들어 놓고 윗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형상을 좀 크게 그립니다. 한 40이나 50 정도 해가지고 좀 크게 그린 다음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상을 좀 길게 뺐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누르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다이아몬드 형상을 하나 추가시킨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될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옵셋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형상을 잘라버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이아몬드 형상은 현재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4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형상을 4개로 복사시킬 겁니다. 자, 도면을 봤을 때 다이아몬드 형상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총 4개가 존재하니까 4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그 복사 기능을 쓸 겁니다. 자, 어떤 복사 기능입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직사각형 패턴, 레탱귤러 패턴이 아닌 원형 패턴을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카티아 같은 경우는 카티아에서도 물론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각형 패턴이든 원형 패턴이든 또는 대칭 복사든 얘네들은 전부 다 복사와 관련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티아에서 복사를 하려면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복사시킬 형상을 먼저 선택해 놓고 기능을 실행해야 됩니다. 기능을 먼저 실행하시게 되면은 전체 형상이 다 같이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특히 복사하실 때는 복사시킬 형상을 먼저 마우스로 클릭해 놓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금은 원형 패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패턴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원형 패턴에 대한 단축 그 뭐죠?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몇 개를 만들 건지 그리고 그 패턴을 하기 위한 사이 각도가 몇 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레퍼런스 부분입니다. 이 레퍼런스라는 부분은 물론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회전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패턴 하기 전에 이 형상에 대해서 먼저 회전축과 관련되는 축을 하나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업을 캔슬했고요. 자, 캔슬 시킨 다음에 자, 작업 축과 관련되는
축을 하나 만들 건데 축을 만들 때 손쉬운 방법은 바로 자, 이런 선들. 자, 선을 하나 그릴 건데 바로 라인을 그리는 것보다는 다시 스케치, 중간에다가 스케치하고 그 중간 평면에 그냥 일반적인 선 하나만 그려도 회전축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해서 아까랑 동일하게 중간 평면을 선택합니다. 중간 평면 선택하고 HV 방향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은 H 리버스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방향 잡아놓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선을 대략적인 위치에 선 하나만 딱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치수만 기입할까요? 자, 이 선에 대한 치수는 자,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형상에 대한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은 자, 가로 길이 얼마였습니까? 자, 이 형상의 가로 길이는 120이었나요? 자, 가로 길이가 참 지금은 가로 길이보다는 이걸 봐야겠죠. 가로 길이보다는 여기 50, 10에서부터 55를 더한 값까지 이렇게 중심축이 지나는 부분은 총 65가 됩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에서 왼쪽 모서리부터 여기 방금 그렸던 선까지의 거리값 65를 입력을 하면은 이 선 자체가 지금 이제 회전을 할 수 있는 축 기능으로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다 했으면은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자,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방금 만들었던 다이아몬드 형상을 방금 작업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기준으로 원형 패턴을 할 겁니다. 원형 패턴을 하려면은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형 패턴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는 물어보죠. 전체 몇 개를 만들 건지. 즉 여기서는 자신을 포함한 전체 총 4개입니다. 총 4개를 만들 건데 그러면 그때 사회각도는 자, 이때 사회각도는 뭐냐면은 자, 4개를 만들 건데 몇 도 간격으로 4개를 만들 거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몇 도 간격이냐면 90도 간격으로 4개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레퍼런스 밑에 있는 선택사항 없음을 클릭하면은 자, 이 부분이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회전축으로 표현할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 대신에 우리가 선을 그렸으니까 선택사항 없음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선, 작성한 선을 눌러주면은 그 선을 따라서 얘네들이 90도 간격으로 복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이아몬드 형상을 이렇게 패드 기능으로 뽑아봤습니다. 패드했고 패턴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옵셋면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을 잘라버릴 겁니다. 자, 잘라내는 기능이 뭐였냐면은 스플릿 기능이었나요? 그래서 스플릿 기능을 한 번 더 실행합니다. 스플릿을 하는데 그럼 물어보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잘라낼 거냐? 즉 절단 도구, 칼날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선택사항 없음을 클릭해 놓고 방금 아까 작업한 옵셋 곡면, 즉 오프셋 곡면을 클릭해 줍니다. 화살표가 나오면은 이 화살표는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화살표를 클릭해서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바꿔놓고 아래쪽 부분이 남고 화살표 반대 부분을 잘라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은 윗부분이 날아가면서 다이아몬드 형상이 표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작업을 다 했으니까 옵셋 곡면 오른쪽 버튼 숨기기 합니다. 그리고 스윕 곡면 오른쪽 버튼 숨기기를 해주면은 전반적으로 화면이 정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앞쪽입니다. 다음 작업은 이렇게 앞쪽 부분에 요만큼 이만큼 이제 잘라낼 거거든요. 앞부분에 이제 이만큼이죠. 요만큼 잘라낼 건데 이 부분은 지금처럼 스케치만 하고 그대로 그 우리 포켓 기능으로 바로 한 번에 잘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티아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스케치,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평면을 선택합니다. H와 V 방향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은 H 리버스를 했고요. 자, H 리버스 하면은 방향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스케치 환경 들어왔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그림을 그릴 건데 연속되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연속선이 그려지니까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점은 여기쯤,
두 번째 수평 방향 클릭, 세 번째 대각선, 네 번째는 여기쯤 클릭하고 마지막으로도 여기쯤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스케치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선과 경사선 이 두 개만 있어도 형상을 잘라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전체 패곡선을 만든 이유는 포켓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즉 그 서피스 곡면 기능이 아닌 파트 디자인 솔리드 기능을 쓰기 위해서 형상을 닫혀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실행하신 다음에 왼쪽 모서리부터 여기 경사선 끝점까지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위쪽 모서리부터 그죠? 이 경사선까지의 이번에는 그 세로 높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사선과 수평선과 경사선을 클릭해서 두 선 사이의 각도 치수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되었고요. 혹시 작업하다가 이 흰색 선들에 대한 길이가 좀 짧다 싶으면은 그죠? 키보드 E에서 C 키를 두세 번 눌러서 E에서 C를 두 번 눌러서 모든 명령어를 다 끝낸 다음에 자, 여기 흰색 선을 마우스로 끌게 하시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길이가 짧게 나오거나 길게 나왔을 때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변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변경되냐면은 흰색 부분에는 아직 치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라는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스케치를 끝냈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 형상을 이제부터 우리는 잘라낼 거니까 어떤 기능? 그렇죠. 패드가 아닌 포켓 기능입니다. 포켓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자, 여기서는 포켓을 하는데 한쪽 방향 포켓이 아니고 양쪽으로 대칭되게 포켓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켓을 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미러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은 양쪽으로 포켓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켓 될 때 이때의 길이 값은 사용자가 길이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죠? last 끝까지라는 옵션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라라 그래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이 값은 무한대로 양쪽 대칭되게 형상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을 눌러가지고 형상 마무리 작업했고요. 이제 뒤쪽 부분에 어떤 형상을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꼬리 부분은 사용자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원 그려가지고 패드해도 되고 아니면은 사각형 그려서 샤프트 회전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샤프트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케치 자, 위치 지정 스케치를 윗면을 선택하고요. 지금은 회전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윗면 잡았습니다. OK를 했고 그리고 회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간단한 사각형 하나를 그립니다. 이만큼 사각형 그렸고요. 제약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중심부터 이 선까지 마우스 오른쪽 일치 추가적인 치수 기입을 쭉 하겠습니다. 오른쪽 선부터 모서리까지의 거리값을 입력을 하고 이 전체 선에 대한 길이값은 대략적으로 여기서는 한 25나 30 정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쪽 부분으로는 파고들면서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상에 대한 두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사각형 형상이 하나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회전과 관련되는 축을 꼭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부터 두 번째는 좀 길게 축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선을 만드신 다음에는 워크벤치 종료하고 이렇게 만든 사각형을 우리는 패드가 아닌 샤프트라는 기능으로 회전시킬 겁니다. 자, 회전하는데 지금은 180도 회전 또는 360도 회전해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180도 또는 360도로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80도 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해서
OK 누르면은 이렇게 꼬리 부분을 완성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측면 부분에 자, 각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는 105도라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울기까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티아에서 기울기를 주는 기능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드라프트 앵글입니다. 드라프트 앵글에서 자, 첫 번째, 자, 그 기울기가 이루어지는 방향, 기울기가 이루어지는 모서리 방향은 Z 방향 해당되는 축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화살표는 바로 위쪽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때 각도, 자, 각도 입력하는데 전체가 105도지만 우리는 직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도만 입력하고, 그리고 첫 번째 선택사항 없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울기가 적용될 측면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선택사항 없음을 누른 다음에 이때는 기준면인 사각형 윗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마지막에 OK를 눌러서 형상 작업을 지금과 같이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이제부터는 엣지 필렛에서 반지름 값, 라운드 값을 줄 겁니다. 자, 라운드 값까지 한번 쭉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엣지 필렛 기능을 이용해서 자, 반지름 값 5를 입력하고 어디다가 자, 지금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모서리에 필렛 값 주겠습니다. OK. 자, 또 엣지 필렛을 또 실행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반지름 값 3을 입력하시고 어디다가 줄 거냐면은 요 윗부분, 자, 여기 윗부분에다가 반지름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렀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반지름 값을 추가적으로 계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필렛에서 반지름 값 1을 주고 이제부터는 어디냐면은 자,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 반지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직되는 모서리들까지 다 같이 선택을 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수직.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수직 모서리들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는 모서리에 반지름 값 1을 줘라. 뭐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어디 빠짐없이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서 못다기가 라운드가 들어갈 모서리를 선택했고요. 선택을 다 하셨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라운드 처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라운드 처리를 계속 해볼까요? 라운드에서 이번에는 요 위쪽 모서리 위에랑 밑에랑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자, 위쪽 모서리와 아래쪽 모서리, 위쪽 모서리와 아래쪽 모서리, 그리고 이 부분에도 라운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OK 눌렀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아래쪽 하단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라운드 값을 적용하면은 두 번째 나와 있는 모델링까지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